한도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한도연이 시계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했을 게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MH라고 적힌 각인을 보는 순간 한도연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사연 중독 오디오북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도연그룹 본사 42층 면접장. 월요일 오전 10시. 면접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회장실을 연상시키는 넓은 면접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도연그룹의 실세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어요. 가장 중앙에는 회장 한도연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양옆으로는 상무급 이상의 임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올해 59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미묘하게 내려가 있어 누구든 긴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의 오른편에 앉은 비서실장 박성만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하나씩 넘겨보며 회장에게 간략한 설명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수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죠. 하지만 한도연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사람을 부르는 일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어요. 면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진한 눈썹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검은색 정장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어서 면접에 대한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박성만이 준혁의 이력서와 서류들을 한도연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서류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얇아 보였어요. 한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지원자들과는 뭔가 다른 이력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모두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한도연도 팔짱을 끼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지원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면접장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준혁은 당당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저를 키워주신 보호자분의 이름은 강무연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호흡이 멈춘 듯 했죠. 펜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임원들도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장의 표정 변화가 너무도 극명했거든요. 준혁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당황했지만 자기소개를 마저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도연이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는 것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면접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한도연의 눈빛이 준혁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성만은 안경을 고쳤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혁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그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한도연은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9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어요. 강무연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 그를 휘감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어요. 운명이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었어요. 과거의 비밀이 현재로 걸어들어온 순간이었죠. 한도연은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또다시 뒤바꿔 놓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면접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혁 역시 자신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며 한도연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보게. 한도연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준혁은 갑작스러운 추궁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강무연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보호자의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박성만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는 회장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어떻게든 면접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싶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도연의 시선이 그를 향해 날카롭게 꽂히자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 면접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성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한도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준혁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면접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 한도연이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왜 이런 질문을 받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대답을 들은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9년 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무현이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준혁은 긴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오래된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 시계는 고아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이었어요. 금속 재질이 많이 닳아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준혁이 손목 시계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시계는 낡았지만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죠. 한도연이 시계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MH라고 적힌 각인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9년 전 그 사람의 시계가 분명했어요. 임원들은 회장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면접이 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시계를 내려놓고 다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 나타났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운명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이었어요. 면접을 여기서 중단하겠네. 한도연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준혁은 자신이 떨어진 것인지 합격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청년 따라오게, 별실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 한도연이 준혁을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계를 다시 차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성만은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두려웠어요. 9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면접장을 나서는 한도연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더 굳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9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강무형과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준혁은 한도연을 따라 면접장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이 언급한 보호자의 이름이 왜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회장이 왜 자신을 별실로 부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도연이 준혁을 이끌고 들어선 곳은 회장실 옆에 작은 별실이었어요. 이곳은 평소 기밀회의나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도연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준혁에게도 자리를 권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가슴속 두근거림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혁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네가 말한 보호자 이름의 근거를 보여주게.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의 눈빛은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어요. 준혁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준혁은 낡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서 오래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 봉투를 한도연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가 성인이 되면 주라고 하셨던 것들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이 서류들을 소중하게 간직해왔거든요. 한도연은 봉투를 열어보며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서류에는 보호자 성명이 분명히 강무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도연이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9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강무현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후 벌어진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그것은 작고 낡은 열쇠였어요. 철제로 만들어진 그 열쇠는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 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고 뭔가 중요한 것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것도 함께 주신 건데 뭘 여는 열쇠인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그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한도연의 눈이 크게 확장됐어요. 그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9년 전 강무연이 비밀 금고에 사용하던 바로 그 열쇠였어요. 모든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잠깐 기다려보게. 한도연이 별실 밖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어요. 박성만이 서둘러 별실로 들어왔고 한도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9년 전 사고 기록을 당장 가져와. 한도연의 명령에 박성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 자료들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한도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켜봤어요. 박성만의 불안한 기색이 점점 더 역력해지고 있었거든요. 폐기됐다고 확인이 어렵다는 말인가.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박성만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9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박성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9년 전 사고라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와 열쇠가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성만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한도연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도연은 열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청년이 바로 강무연이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별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의심스러운 시선, 박성만의 불안한 변명 그리고 준혁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서로 얽히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별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한지연이었어요. 한도연의 딸이자 도연그룹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는 32살의 똑똑한 여성이었죠.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녀가 이렇게 서둘러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를 느끼고 급히 올라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임원들이 모두 당황해하고 있던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평소 아버지의 모든 일정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긴 것이 의아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고 저 젊은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한도연은 딸의 등장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를 가리키며 지연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어요. 이것 좀 봐라. 한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낡은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열쇠였거든요. 이것은 고모부 책상에서 봤던 그 열쇠와 똑같아요. 지연의 말에 별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한도연은 딸의 증언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박성만은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손으로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혁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고모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책상에 이런 열쇠가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져온 이 열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창고 위치를 당장 확인해. 한도연이 박성만을 향해 명령조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박성만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무래도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의 대답은 너무 성급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도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9년 전 그 사건에 대해서 박성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나 제대로 찾아보기나 했나? 한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 소리가 별실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어요. 박성만은 그런 회장의 모습에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지연은 아버지와 박성만 사이에 긴장된 대화를 지켜보며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9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침묵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9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연의 고백에 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한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직감하고 있었어요. 박성만은 지연의 말에 더욱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9년 전에 문서 파쇄가 있었어요. 지연의 폭탄 선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도연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고 박성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준혁도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며 지연을 주시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회사 일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박성만이 주도했던 일이었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박성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딸의 증언을 듣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9년 동안 신뢰해왔던 비서실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져 있었고 턱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어떤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9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밝혀질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한도연은 별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9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회사를 나섰어요. 목적지는 강남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그곳에는 윤가영이라는 여성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도연의 과거 연인이자 강무영과도 각별한 사이였던 사람이었어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도연이 왜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는지 직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9년 전 그 일과 관련된 것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닦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가영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를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었거든요. 무연이가 9년 전에 자네에게 맡긴 봉투 말이야. 한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간직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뒤편 사무실로 한도연을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한도연에게 내밀었어요. 무연 오빠가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가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9년 동안 혼자서 이 무게를 감당해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토로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한도연은 봉투를 열어보며 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9년 전 강무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가영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줬어요.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하나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어요.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클릭했어요. 곧 강무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9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어요. 형, 내가 사라지면 강무연 이름으로 보호한 아이를 찾아달라. 강무연의 첫마디에 한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준혁이 바로 무연히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 했던 그 아이였던 것이에요. 한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차명 주식과 비자금 관련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다. 혹시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해달라. 무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의연함이 느껴졌어요.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료들은 본사 지하 창고 B17에 보관했다. 열쇠는 아이에게 전해줄 것이다. 무연의 말에 한도연은 무릎을 쳤어요. 바로 준혁이 가져온 그 열쇠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9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형, 미안하다.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 무연의 마지막 말에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9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가영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연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한도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어요.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창고 B17을 열어서 무연이 남긴 모든 증거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준혁에게 그의 진짜 정체성을 알려줘야 했어요. 가영 씨, 고마워. 오랫동안 혼자 이 짐을 지고 있었구나. 한도연의 말에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9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도연은 카페를 나서며 즉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에게 창고 B17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명령했어요. 박성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9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무연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후 벌어진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청년이 무연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그에게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9년 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도연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무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준혁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가 온 것이었어요. 한도연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에서 중요한 서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며칠 전에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봉투를 받아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결과가 모든 것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봉투를 뜯는 순간 한도연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펼쳐보니 명확한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이준혁과 감무연의 친자관계 99%라는 결과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한도연은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과학적 증거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준혁이 바로 강무연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9년 동안 찾고 있던 그 아이였던 거죠.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한도연은 여전히 결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서류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결과를 확인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동안 추측만 하고 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준혁이 정말로 고모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박성만도 소식을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9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비서에게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든 이사와 임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참석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회의실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준혁도 함께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지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성만은 계속 안경을 고쳤으며 불안함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먼저 DNA 검사 결과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임원들은 그 서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혁과 강무현의 친자관계라는 내용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진중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준혁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준혁 씨는 우리 회사의 전 임원이었던 강무현의 친아들입니다. 한도연의 공식적인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생부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도연은 이어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강무현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9년 전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치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연의 목소리는 차명 주식과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아들을 부탁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임원들은 충격적인 폭로에 할 말을 잃었어요. 9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녹취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준비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성만에게 향했어요. 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9년 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을 확인했어요. 충격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분위기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증거를 확인하는 일뿐이었어요.
창고 B17을 열어서 무연히 남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 말이에요.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고아에서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그리고 9년 전 숨겨진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도연은 임원들과 함께 지하로 향했어요. 도연그룹 본사 지하에는 수많은 창고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창고 B17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둑한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준혁도 함께 따라왔어요.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손에 든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열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증거들을 담고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창고 B17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낡은 철문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9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문 주변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도 여기저기 걸려 있었어요. 한도연이 준혁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눈빛을 마주쳤어요. 이제 직접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는 순간 준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9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쪽이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강무연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창고 안에는 3개의 문서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 위에는 차명 주식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한도연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목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은 그 내용을 보며 경악했어요. 박성만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9년 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벽에 기대서서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어려워 보였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비자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한도연이 그것을 열어보니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무연의 치밀함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임원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9년 동안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 중 몇 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상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 상자에는 사고 재구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한도연이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에는 9년 전 강무연의 사고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보험사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도 있었고 비서실의 개입 흔적도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강무연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상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둔 것이었어요. 한도연은 그 파일들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9년 동안 자신이 믿고 지내온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박성만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만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건가? 한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창고 안의 모든 증거들이 박성만의 범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임원들도 모두 박성만을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성만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9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가 한 일입니다. 박성만의 자백에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9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임원들은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슬펐어요.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은 것 같았어요. 한도연은 창고를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강무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아들을 찾은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면서 한도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무연의 유언대로 준혁을 제대로 된 자리에 앉혀야 했어요. 그리고 비자금은 사회에 환원하고 잘못된 것들은 모두 바로잡아야 했어요. 준혁은 창고에서 나오면서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그 시계가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MH라고 새겨진 이니셜이 아버지 강무연의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준혁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이 드디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창고에서 돌아온 한도연은 즉시 비서실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임원회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이사회였어요. 모든 사회이사와 감사까지 참석해야 하는 중대한 회의였죠. 비서들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이사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이사회 회의실에는 곧 도연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의 사회이사들도 오늘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이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한도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호해 보였어요. 손에는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리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준혁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사회에 일반인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도연이 입을 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먼저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준혁이 강무연의 친아들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모든 이사들에게 보여줬어요. 이사들은 그 결과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확신에 찬 것 같았어요. 그는 강무연의 유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고 창고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어요.
이사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9년 전부터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한도연의 말에 따라 차명 주식 목록이 공개되었어요. 일부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비자금 거래 내역도 상세히 설명되었고 박성만의 역할도 명확히 밝혀졌어요. 이사들은 이 모든 증거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에요. 특히 강무연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들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준혁 씨를 강무연의 법적 상속인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한도연의 선언에 이사회는 잠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강무연의 유언까지 있는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준혁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강무연의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그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차명 주식은 모두 원래 주인 명의로 환원하겠습니다. 한도연의 결정에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데 모두 동의했어요. 일부 이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자금은 전액을 사회환원기금으로 조성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결정에도 이사들은 찬성했어요. 부정하게 조성된 자금을 회사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강무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박성만은 즉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한도연의 선언에 박성만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9년 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도연의 말에 이사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 처리 없이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도연도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듣기로 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계속했어요. 9년 전 저는 고모부의 죽음 후에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지연의 고백에 이사회는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당시 자신이 학생이었지만 회사 일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고 문서 파쇄 작업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침묵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도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한도연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9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잘못된 것들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혁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강무연의 유언도 실현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어요. 준혁은 한도연과 지연과 함께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어요. 간무현이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몇 주가 흘렀어요. 도연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기존의 역대 임원들. 사진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액자 안에는 강무연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온화하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였어요. 한도연은 준혁을 데리고 로비를 천천히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낸 후 이제야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강무연의 사진 앞에 멈춰선 한도연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9년 만에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제야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혁도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이 사진 속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준혁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것은 창고 B17의 열쇠였어요. 이제 그 공간은 준혁의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관리할 책임이 그에게 넘어간 것이었어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는 준혁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무연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 무거운 의미를 이해하며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자신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열쇠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한편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는 윤가영이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9년 동안 간직해왔던 빈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제 그 무게를 덜어낸 그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가영은 커피를 내리며 가끔 그 서랍을 바라봤어요. 봉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무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연도 하늘에서 안심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한지연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 큰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9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난 후 그녀는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학생들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니? 지연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침묵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제는 더 나은 교육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도연그룹 사무실에서는 임원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박성만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비서실장이 임명되었고 회사 전체적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준혁은 이제 회사에서 정식으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동료들도 그런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길에 로비의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한도연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9년 만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준혁이 회사에 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강무연이 살아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회환원 기금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투명 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이런 변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준혁은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낡은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MH라고 새겨진 이니셜이 이제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였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더 나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지연은 더 정직한 교육자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마무리. 한 달 후 도영그룹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강무연 기념재단 설립 발표회였어요.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임원진, 그리고 협력사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무연 기념재단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강무연의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단상에 오르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어요. 9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야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된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재단 설립 발표가 아닙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펜을 들고 그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참석자들도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는 한 인간의 정의로운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도연이 강무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9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진실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친구의 이야기였거든요. 강당 안의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재단은 투명 경영을 지원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도연의 발표에 따라 재단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공개되었어요. 비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어요. 준혁은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오늘 정식으로 재단의 이사로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구직자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오늘의 발표는 내일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발표를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는 단상을 내려와 준혁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도연이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손길에는 격려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은 그런 한도연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강당 앞쪽에 전시된 강무연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행사 참석자들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강무연의 사진 앞에 선 한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9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됐다, 무연아. 한도연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9년 만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앉힐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준혁은 그런 한도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혁은 습관처럼 손목시계 뒷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곳에 새겨진 MH라는 이니셜이 여전히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강무연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처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9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준혁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행사장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재단 설립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이번 일을 통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강당 한쪽에서는 지연이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어요. 윤가영도 행사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본 한도연과 준혁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무연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더욱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준혁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준혁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강무연 기념재단을 통해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준혁의 손목시계를 클로즈업했어요. MH라고 새겨진 그 이니셜이 화면 가득 차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영원한 유대의 상징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사랑의 증표였어요. 이렇게 9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었어요. 강무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몸 건강하세요.